4월 3일 수요일 똑딱이 주식의 증시 브리핑입니다. 아무리 시세가 강하고 견조해 보여도 지수가 급락하거나 조종 연속성을 보이면 결국 주가도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오늘 장에서 경험할 수 있었을 텐데요. 주식 투자 시 우선순위는 지수가 시세보다, 즉 주가보다 먼저라는 점을 항상 명심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양시장이 모두 빠졌습니다. 특히 코스닥이 급락했던 어제 삼성전자 힘으로 버텼던 코스피 지수가 오늘 많이 빠졌는데요. 결국 이를 통해서 양시장 모두 월 초의 방향을 아래로 설정한 모습이죠. 증시 상승이 끝났다. 그러거나 또는 추세로 이제 꺾인다 라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겠지만요. 다소 까다로운 상황으로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거죠. 코스피 지수는 21 이평선에서 지지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죠? 21 이동평균선에서 지지가 되지 못하는 음봉으로 이렇게 마감이 됐는데, 아울러서 고점이 51 이동평균선 위에서가 아닌 아래에서 형성되는 음봉이었죠. 따라서 5일 이동평균선을 단기적으로 좀 꺾는 그러한 음봉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요, 내일 곧바로 대반등이 나간다면 괜찮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는 1차적으로 바로 요 초록색 선의 기준선, 2차적으로는 어떤 형태냐면 2차적으로는 21 이동평균선하고 5일 이동평균선입니다. 21 이동평균선, 5일 이동평균선이 위에서 이렇게 되고 있죠. 이게 좀 더 내려와서 21 이동평균선 쪽에서 부딪히면서 약간 이렇게 턴해주는 요러한 상황이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21 이동평균선 쪽에서 21 이동평균선과 5일 이동평균선의 요 관계, 그게 만들어지거나 또는 요 기준선 쪽으로 지수가 추가로 눌리거나 이러한 상황이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 기술적 반등 시도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냐면, 제가 편의를 위해서 이평선을 다 지우고 5일 이동평균선 하나만 놓고 얘기할게요. 자, 앞에서의 상황들을 좀 볼게요. 조정이 나왔을 때 상황입니다. 자, 앞에서 코스피 지수가 조정을 보일 때, 5일 이동평균선을 깨면서 조정을 보일 때 그 상황들을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서 깼어요. 깼죠? 자, 여기까지 보면은 5일 이동평균선을 계속 저항으로, 고점 저항으로 해서 내려오죠. 하나의 이러한 조정 파동이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런 파동이 만들어지죠. 돌파 시도가 나와도 결국 5일 이동평균선 위로 마감이 안 되면서 계속 내려오는 형태가 됩니다. 여기서도 5일 이동평균선 하향 이후에 여기까지 5일 이동평균선을 계속 저항으로 해서 내려오죠. 그죠? 그리고 나서 5일 이동평균선 위로 회복이 됐을 때 비로소 뭔가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바로 이 조정이 이제 반등이 나오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위치에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 반등의 강도가 5일 이동평균선을 다시 회복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더라도 결국 5일 이동평균선 아래에서의 반등이라면은 아까와 같은 이러한 어떤 형태들의 조정 파동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기술적 반등 시 5일 이동평균선을 언제 회복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이번 조정의 길이가 결정이 된다는 점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5일선과 21선의 접근 상태에서 이렇게 턴해줄 수 있는 어떤 기술적 반등이나 또는 기준선,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기준선으로의 어떤 접근에서의 기술적 반등, 이런 거를 염두를 해보되, 중요한 거는 반등의 강도가 5일 이동평균선을 회복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고 5일 이동평균선을 언제 회복하느냐, 이게 이번 조정의 길이를 결정한다는 점을 꼭 명심해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보면은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이평선을 다시 설정을 해야 되겠네요. 지금 보니까 제가 다 지워놔가지고 이렇게만 설정할게요. 5일 이동평균선을 어제 하향했었죠. 코스닥 지수. 그리고 오늘 2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추가로 조정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러면서 요 기준선을 결국은 오늘 하향해 버렸어요. 그죠? 하향해 버렸습니다. 자, 이 경우는 두 가지를 염두하셔야 됩니다. 첫째, 현위치에서 반등이 시도된다면 이번에는 이 기준선이 저항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저항점을 넘기면은 뭐예요? 그래도 5일 이동평균선 역시 요걸 넘겨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여기 현위치에서 그냥 뭐 내일 곧바로 반등이 나온다면 1차적으로는 요 기준선, 2차적으로는 5일 이동평균선이 저항점이 된다. 그리고 여기서 바로 대반등이 나가가지고는 요 각각의 저항점에서 다시 매물 저항, 매물 공방이 나오면서 되눌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 부분을 염두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에서 추가로 조정을 보일 경우입니다. 추가로 조정을 보일 경우는 이번에 이 조정에서 1차적인 지지는 60일 이동평균선에 있어요. 60일 이동평균, 이게 중요한 지지점의 자리입니다. 일단은 여기에서 지지는 될 거예요. 자, 지지 후 반등, 기술적 반등이 시도가 될 경우 역시 뭘 봐야 돼요? 그쵸? 5일 이동평균선을 회복하는 정도의 반등으로 연결되는지 그 강도를 체크하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역시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중요한 기준이에요. 어쨌든 이 추가로 조정이 나올 경우에는, 여기에서 추가로 조정이 나올 경우에는 60일 이동평균선이 중요 지지 기준이 된다. 이 부분을 염두해 주시고, 만약에 60일 이동평균선의 지지가 안 되고 그냥 깨버려, 내려가 버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오버슈팅이에요. 그러니까 60일 이동평균선 쪽으로 더 깨고 내려가면은 거기에서는 너무 지나치게 추격 매도는 하지 않는 게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제가 지수와 관련해서는 각각 양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첫째, 어디에서 지지와 기술적 반등이 나타나는가. 둘째, 반등 시 강도가 5일 이평선 위를 회복해 줄 수 있는가를 중심으로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양시장 모두 언제 5일 이동평균선을 회복하느냐가 이번 조정의 길이를 결정한다. 시간적인 길이를 결정한다. 이 부분을 꼭 염두에서 매매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수가 조정을 보일 경우는 종목을 체크함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갖고 역시 구분 체크하시는 게 필요한데요. 그 방법을 일단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가장 좋은 종목은 지수 조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4월의 월봉이 시가 위, 즉 양봉을 유지하는 경우입니다. 시가 위 양봉을 유지한다는 게 뭐냐면 4월 1일의 시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4월 1일의 시가 위에서 움직여야 월봉이 양봉이 되는 거예요. 아래에서 움직이면 음봉이 되는 거고. 자, 이 기준을 갖고 먼저 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HB 테크놀리지 4월 1일의 시가가 어디예요? 여기였죠. 자, 아래에서 위로 오늘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타났죠. 자, 이오 테크닉스 역시 요 시가, 초록색 선을 아래에서 위로 회복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와 같이 HB 테크놀리지나 이오 테크닉스처럼 4월 1일 시가를 다시 회복해주는 흐름을 보이면서 월봉을 양봉으로 전환시키는 종목. 물론 이후 흐름에서 이 4월 1일 시가를 지지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죠. 뭐 양봉으로 반전됐다 다시 또 음봉으로 떨어지면 의미가 없어요. 양봉으로 유지를 해줘야 되니까, 그죠? 하여튼 요러한 양봉으로 전환을 시도하는 종목들, 4월 1일 시가를 회복하면서 말이죠. 이런 종목들이 일단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종목들이고, 또 레이저셀, 자 보시면 레이저셀은 시가가 어디예요? 여기죠. 4월 시가 위에서 움직이죠. 아예 그냥 위에서 움직이잖아요. 아예 아래에서 위로 뚫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시가 위에서 그냥 움직여 버리잖아요. 또 파두 같은 종목도 4월 시가 위에서 그냥 움직여 버리잖아요. 그냥 양봉이에요. 그냥
돌파가 아니라, 그죠? 이 종목도 4월 시가가 여기였죠. 여기 위에서 그냥 움직이는 거야. 오늘 아래에서 오히려 뚫은 게 아니라 어제 뚫고 나 오늘 그냥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처럼 또 휴젤도 마찬가지죠. 휴젤도 4월 시가 아예 위에서 움직이죠. 이렇게 레이저셀이나 파두나 링크 제네시스, 휴젤 같이 4월 시가 위로 움직임을 유지하는 종목들. 그리고 삼성전자, 그리고 테스, 삼성전자, 테스. 그러니까 조종이 나왔지만, 삼성전자는 조종이 나왔지만 여전히 4월 시가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조종이 나왔어도. 테스도 오늘 조종이 나왔지만 4월 시가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미반도체도 조종이 나왔지만은 4월 시가 아예 위에서 움직이고 있죠. 이와 같이 오늘 조종이 나왔어도 4월 시가 위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이러한 종목들이 4월 월봉이 양봉으로 형성되거나 유지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바로 이러한 제가 예를 들었던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 이 양봉이 만들어지는 종목들을 이 세 가지 분류에 이 양봉이 4월 양봉이 만들어지는 이러한 종목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관심을 갖고 체크해 볼 수 있는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을 염두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4월에 음봉이더라도 자 4월에 음봉일 경우 그럼 어떻게 되냐? 월봉이 음봉입니다. 그럴 때는 일단 아비코전자처럼 4월 시가 아래 음봉이긴 하지만 5일 이동평균선 우위와 21일 이동평균선 우위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봉이더라도 5일 이동평균선, 21일 이동평균선 모두 위에서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죠. 이런 종목들이 그 다음 차순위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종목들인데, 근데 보통 4월 음봉인데 5일 이평선까지 지지하는 종목은 그렇게 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요런 종목을까지는 찾아보시고, 그래서 4월 양봉 또는 음봉일 경우에는 5일, 20일 이동평균선 모두 위에서 움직이는 종목들, 이쪽을 선순위, 차순위로 해서 우선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종목으로 선별할 수 있다. 이렇게 선별 기준을 말씀드렸고요. 만약에 주가가 조정을 보이는 종목에서는 주가가 조정을 보이는 종목인데 이제 5일 이동평균선을 깬다. 그러니까 주가가 조정을 보이는 종목에서는 이제 저가 매수를 언제 할 것인가를 보는 거잖아요. 언제 할 것인가. 그 경우는 5일 이동평균선을 깨고 조정을 보이는 종목은 당연히 20일 이동평균선 쪽에서 지지가 확인되는지, 거기서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게 첫 번째 있고, 두 번째는 5일 이동평균선과 20일 이동평균선도 모두 깨고 내려가 버려. 그런 종목은 5일, 20일 이동평균선과 이격이 벌어졌을 때를 기다려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종목은. 즉, 단기 관악폭일 때, 그럴 때 접근하는 게 좋아요. 알았죠? 그래서, 선순위, 차순위가 아닌 조정을 보이는 종목은 5일선 깨고 조정을 보이는 종목은 21선. 21선까지 깨고 내려간 종목은 아예 5일, 20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이 과도해졌을 때, 좀 관악폭일 때, 그때를 좀 기다려서 접근하는 게 유리하다. 이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대만에서 7.2 강진이 발생했죠. 대만에서 7.2 강진이 발생했는데, TSMC의 경우는 일부 직원의 대피는 있었지만 시설은 정상이라고 이렇게 좀 알려지고 있네요. 삼성전자의 경우 4월 5일이 실적 발표입니다. 오늘까지 외국인이 추가 매수했고 기관이 매도를 했어요. 내일 또 만약에 오늘에 이어서 추가로 눌리면서 실적을 맞이한다. 그럴 경우에는 실적 발표 후에 다시 대반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튼 삼성전자는 외국인 수급이 중요하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을 보면서 지금은 매매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기술적으로는 5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대응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가 이렇게 약간이라도 눌려주면서 말이죠. 바이오에서 레고캠 바이오,
올릭스, 그리고 바이오솔루션 이런 종목들이 기술적 반등은 시도는 했어요. 제가 어제 삼성전자가 눌리면 거꾸로 빠졌던 바이오가 좀 기술적 반등 시도할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이런 레고캠바이오나 올릭스, 바이오솔루션 이런 종목들이 기술적 반등을 시도는 하긴 했는데 반등의 강도가 미미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 자체가 여전히 5일선 위에서 눌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뭐 꺾어지거나 막 확 빠지거나 이런 느낌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바이오 쪽으로의 반작용 영향 역시 좀 미미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까다로운 장으로 좀 전환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당장은 일단 무리하시기보다 오늘 설명드린 부분 잘 참고하셔가지고 이를 좀 같이, 이 장을 좀 같이 극복할 수 있도록 좀 해보도록 하죠. 예, 오늘 하루도 매매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